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첫 소식도 영국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역시 영국 유학파답게. 영국과 중국이 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국제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서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전파를 쏘는데 그 방송 보내지 말아라. 네. 뭐 이런 갈등이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최근에 그 BBC 방송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냥 그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나에 대해서 계속 이 다큐멘터리식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그걸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예. 그 좀 신뢰성 있는 증인들도 많이 불러갖고. BBC가 진짜 다큐멘터리는 최고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최근에 계속 차이나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보도는 많이 했는데 거기서 탈출한 그 무슬림 여성들 성폭력 당했다 이런 것을 단순하게 그냥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여기 증인들 상당히 많이 또 출연시켰어요. 예, 예. 야, 많이 이렇게 차이나를 타겟으로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는구나 상당히 불편해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국 정부에서 이 최근에 BBC의 다큐멘터리들은 너무나 진실성이 없고 공정한 방송이 아니고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완전히 가짜 뉴스다. 이거는 중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BBC 방송은 절대 불허한다. 중국 본토와 홍콩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12일 밤 12시 보거든요. 네, 12시 네. 보고.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었고요. 실제로는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또 불편한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중국 CCTV의 영어 버전이죠. 예, 예. 예, 중국 국제 텔레비전을 방송 면허 전격 취소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만 취소한 것이 아니라 런던에 있는 CCTV 영어 방송이 유럽의 본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으로 방송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영국 내에 있는 CCTV 영어 방송은 영국 정부가 왜 방송 면허를 취소하냐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편집권이 런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방송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것 같다. 이것은 영국의 방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방송할 수가 없다라고 면허 취소를 했거든요. 예, 예. 이 조치가 바로 일주일 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중국 정부는 BBC 이제 중국 방송을 철저히 차단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맞불을 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영국은 당연히 여기 반발하겠죠. 언론 자유 침해이고 중국의 국제적인 평판이 우려된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주에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아직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화했잖아요. 예, 그 후로 통화했습니다. 네. 목요일 날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통화한 직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했는데 어제 통화한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강력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하고 억압적이고 자유가 없는 나라인 중국에서 취한 조치이다. 이렇게 너무 강력한 논평을 내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정상 간에 원래 통화가 있으면은 조금 그 한인문이 가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예, 아니 뭐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 1시간 동안 2시간 두 가까이 시간 두 시간 통화했죠.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뭐 하면은 이게 아니다라고 막 서로 엄청 싸웠다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야 이게 진짜 이 국제 관계 앞으로 저 외교전이 더 재밌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이제 바이든 신정부의 백악관 부대변인이 기자한테 뭐 막말을 해가지고 사퇴를 했다고 해. 바이든 신정부의 핵심 인사로서는 첫 사퇴네요. 예, 예. 예,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됐으니까 1월 20일 날 출범했으니까요.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핵심 인사로서는 첫 번째 무리를 일으킨서 사퇴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부대변인인데 지금 33살이거든요. 더클로 부대변인. 좀 그 캠프에서는 선거 캠프에서는 유명했었죠. 폐암에 젊은 사람 폐암에 걸렸는데 그걸 무릅쓰고 바이든 후보를 돕겠다고 캠프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실제 러브 스토리까지 있었거든요. 캠프 출입 여기자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런 거를 이제 그 폴리티코 정치 전문 매체죠. 거기 여기자가 이걸 상당히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하니까 뭐 크게 나쁜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대변인이 된 더클로가 전화를 해갖고 어떻게 이런 기사를 자기 마음대로 낼 수가 있느냐. 당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여성이라도 나는 파괴해버리고 여성이 문제야. 뭐 여기자가 문제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하니까 그 사태가 아니고 처음에는 너무 솜방망이 징계를 했어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바로 사퇴시켰어야 된다는 건데 네. 그 대변인하고 비서실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일주일 정직시키자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부대변인의 막말도 문제가 됐지만 바이든 신행정부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막말하거나 여성을 혐오하거나 이런 발언을 하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정직이라는 동료 감사기, 제 식구 감사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당황하면서 본인 스스로 사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클로 본인이 부대변인이 나는 정직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감을 느껴서 정말로 내 스스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정직 처분이 아니라 나는 바로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정직 아니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다잖아요. 왜 남의 생각까지 읽으시려고 그래요? 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치적인가요? 아니 근데 정말 정직 결정 이후에 본인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뭐 좀 미온적이었다. 네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모든 일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도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게 된 것 같아요. 예. 당장 그 부산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예. 문제가 터졌어요.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동일본 대지진이 정확히 이제 10주년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유 그 악몽이 2011년 3월이었습니다. 지금 2021년 2월이니까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10주년을 앞두고 또 거의 같은 장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생긴 동일본 대지진에 이번도 10년까지 이어온 여진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장소도 네. 비슷하고 하니까 13일 밤 11시경이니까 해저 60km고 그리고 후쿠시마 현에서 한 100km 떨어진 해역이거든요. 네, 네. 비슷합니다 장소가. 거기서 7.3리터 규모니까 엄청난 거죠. 오늘 아침까지 오기 지전까지 파악을 해봤더니만 부상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10명 정도들이만 오늘 아침 되니까 16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사망자는 아직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부상자가 생기고 90만 가구가 정전이 됐고 주택은 막 엄청나게 붕괴됐더라고요. 네네. 단순 물도 안 나오고 도로 차단되고 신간센도 운행 중단되는 구간이 많이 생겼고 그런데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일본 전문가든 아니면 전 세계 지진 전문가든 간에 향후 일주일에 비슷한 여진이 생길 수 있다. 여진을 계속 주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5.2 규모의 여진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여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근데 일본 기상청은 뭐 7.1이나 7.3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 그거는 일본은 1강, 2강, 3강 1에서 7까지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에서 가장 큰 게 10단계니까요. 10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7이 가장 센 거니까 6강이면은 가장 큰 규모의 바로 아래 단계죠. 6강으로 네.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진도 또 궁금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원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1원전의 5호기, 6호기에 그 사용 후 핵연료를 담아놓는 수조에 물이 조금 넘쳤다라는 보도가 조심스럽게 나와 있거든요. 네. 네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소량의 물이 넘쳤고 외부의 유출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됐는지는 지금 확인 중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곧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라는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곧 그 방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소량이지만 물이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올림픽을 또 걱정하는 분석도 네네. 있습니다. 네네. 성화봉송이 곧 시작되는데 성화봉송의 첫 번째 출발지가 바로 후쿠시마 이 지역이거든요. 예. 성화봉송이 제대로 처음에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제일 커요. 네? 아니
그 원전 방류수, 원전 그 냉각수 있잖아요. 그거 다 그 뭐 여기저기 다 보관해놨는데 그거 그냥 바다에 방출하겠다는데 이렇게 지진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수조에 있는 물 흘러 넘쳤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사능이 유출됐는지 조사한다.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은 방사능 유출됐는지 다 아는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진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이게 뭐 대형으로 또 여진이 생길 수도 있다 하니까. 아니 여진 규모가 5.6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너무 진짜 참 위험하다는 예.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제 이탈리아 소식인데 이탈리아 신임 총리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네. 경제도 차상최악으로 불황이었고 또 무슨 가장 큰 문제가 있었냐면은 유럽 연합에서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1,000조 원 정도 되는 코로나 긴급 구조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그 혜택을 본 나라, 가장 많은 자원을 예산을 받아간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아 그러면 그 1,000조 원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280조 원을 받아갔거든요. 예. 거의 3분의 1을 이탈리아 혼자서 받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나 했지만은 이 돈 때문에 전임 총리가 사퇴하게 됐습니다. 콘테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280조 원에 대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정치권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이 돈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주면서 사용처를 지정해 주거든요. 절대로 국민들 돈 호주머니 나눠주지 말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친환경으로 경제를 전환시키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키는데 이 돈을 써서 전반적으로 경제를 살리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정치인 출신 총리와 장관들은 여기에 대한 합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떨어지니까 이번에 이탈리아가 선택한 신임 총리는 역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8년 역임했고 골드만삭스 부회장을 역임한 비정치인,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네, 예. 경제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취임을 했거든요. 13일 날 취임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280조 원 EU 지원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많은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장관을 바꿨는데 기술혁신부라는 그 부서부터 먼저 신설했습니다. 그 EU의 그 기금을 쓰는데 적합한 부서를 먼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또 박수를 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자가 하루에도 지금 400명씩 계속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돈을 조금 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한 10만 명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망자와 감염자 수를 빨리 줄이지 않으면은 초반에 이 지지율은 금방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립 내각이 됐기 때문에 정당별로 한 3명씩 장관을 나눠주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마리오 드라기 신임 총리에게 기존 정치권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도 되지만은 본인들에게 장관직이 돌아오지 않거나 새롭게 신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서에 장관이 다른 어떤 정치 정파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마리오 드라기 신임 총리의 목을 저는 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코로나 위기 속에 블룸버그 세계 500대 부자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한국인 순위도 좀 관심이 있고 반려견한테 500만 불 유산을 준 미국 부자도 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블룸버그 500대 부자 보니까요. 1위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회장. 돈이 얼마나 될까요? 2,100억 불이니까 23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2위가 아마존 회장입니다. 그다음에 3위가 빌 게이츠고 4위가 루이비통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아르노 회장입니다. 돈이 한 12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회장도 110조. 그다음에 그게 1위부터 5위까지고요. 한국은 역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51위, 31조 가지고 있대요. 예. 그다음에 셀트리온 회장, 그다음에 김정주 회장, 김범수 카카오 회장도 돈이 많더라고요. 네.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부자더라고요. 그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5위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부자들의 순위가 인터넷, 게임, 제약회사 순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네. 거치면서 좀 순위가 바뀌었어요. 역전됐어요. 정몽구 네. 회장은 왜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그 코로나 때문에 친환경차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 불은 애완견한테 반려견한테
나의 500만 달러 유산을 남긴 미국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반려견 루루라는 반려견에게 500만 원을 남겼습니다. 관리는 자기 84세 된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예.